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유지분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보통이죠. 그러나 때로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택지 개발 인근지의 그 부동산이나 철도, 도로 등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개발 인근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투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하는 지분 경매도 중장기 투자가 보통인데 때로는 단기 투자를 보는 경우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그런 물건이죠. 오늘 그 공유 물건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 물건은 토지 공유 지분입니다.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간속동 1-113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잡종지로서 32.7평 중에 7분의 2 소유인 30.94평방미터 9.36평입니다. 감정가격은 5,012만 2,800원이고요. 최저 매각가가 2,456만 원에 지금 49%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목록 2번 물건인데 물건 번호 2번인데 1-100 동소재지 1-136에 대지가 62평 중 7분의 2 소유인 17.72평이 오늘의 매각 물건입니다. 이 역시 감정가격은 1억 1,011만 1,600원인데 최저 매각가가 5,395만 5천원 49%. 두 번 유찰되면서 인천 지역은 30%씩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대상 물건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매각 대상은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그런 무허가 대상 건물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소규모 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심지 한가운데 이 중공업 지역이 있어서 이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치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만월산이랑 산이 이렇게 삥 둘러 있어서 공간이 공업단지가 있어도 주거 지역의 어떤 영향이나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 상거리역이 소재하고 있어서 이 공단에서 거주하는 그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이 상당히 교통편도 용이하게 활용하는 그런 교통도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지적도입니다. 땅 모양이 참 좋죠. 이 앞에 2번 물건입니다. 기호 2번 물건은 큰 도로변에 15m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당히 입지 요건이 뛰어난 거의 A급, 그 지역에서 거의 A급에 가까운 그런 토지라고 보입니다. 이 기호 1번 토지도 여기도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제 이 부지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지로 한번 떠나보시죠. 해당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노란색 건물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517720의 물건 번호 1번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액 5,012만 2,800원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2,456만 원입니다. 지금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죠. 물건을 보면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블록조 판넬 지붕 단층에 약 122평방미터, 약 한 37평 정도의 단층 물건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컨테이너가 소재하고 있는 매각에서 제외된 겁니다.
요 목록을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3번지고요. 인천지방법원 경매 26개에 2022년 2월 28일 10시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 제시의 매각 물건, 제시의 물건입니다. 여기 컨테이너하고 가건물이 있는 요 건물하고 요 왼쪽에 있는 단층 건물인데 여기는 현지 답사일 내보니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 영업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물론 살펴봐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우리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살아있는 권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 이런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권리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자 지분 현황을 보면 이 백땡자 7분의 5 지분이 있고요. 7분의 5 지분이 있고요. 이땡희가 7분의 2 지분.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이 요 물건입니다. 7분의 2 지분 물건입니다. 자, 소유권 제한하는 사항을 보면, 네, 요거는 이제 접수번호 순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접수번호 순으로. 강제개미 개시 결정이 있고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가 2건이 있는데 가장 빠른 권리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죠.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든지 임의경매 개시 결정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10일 날 제일 접수번호가 빨라서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외에 권리 관계는 없어서 깨끗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요 상단에 있는 요 최순위 설정 내용이 경매 개시 결정이죠.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 신고한 내용인데 권리신고의 배당 신고가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토지 지분 경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매각 외에 건물에 임차인들 별 신경을 쓸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소액보증금이죠. 상가 건물, 주택이 아니고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임차 보증금이라도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선순위로 변제를 받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요 하단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지상권의 개요란에 통상 법정 지상권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같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음, 이런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매각 외에 건물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내용이 기재가 없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경매사건 물건 2번입니다. 사건 번호는 같습니다. 2021-517720의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물건 번호는 2번이고요. 요걸 잘 체킹을 해야 돼요. 물건 번호를 잘못 써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물건 번호들은 반드시 입찰할 때 써야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1억 11만 1,600원입니다. 1월 최저 매각 금액 5,395만 5천 원이고요. 반값입니다. 역시.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2층, 공장 등 연면적 한 87평 정도 되네요. 소재, 매각에서 제외. 물건 번호 2번에도 있습니다.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경매는 역시 인천지방법원 경매 26개에서 같은 날 2022년 2월 28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구 금액이 나와 있죠. 청구 금액은 대유 변제를 검토를 해보고 또 취소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취소도 가능한 것이 이제 경매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요 물건이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이 좋은 곳이 아니라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요 방향은 부평 상거리 역전 방향이라 바로 진입해서 가깝습니다. 요 길로 들어가면 물건 번호 1번이 나옵니다.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가 1번이 요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고, 항공사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85년도부터 검색이 되는 물건입니다. 85년도에 불법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공단 지역은 상당히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상당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결국에는 이런 건물들 양성화 내지는 어떤 그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더 토지 가치는 더 좋아지겠죠. 여기에 지금 현지 답사 결과 이 사진처럼 켰다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식당도 영업을 안 합니다.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완전히 폐가 수준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공장은 불을 켜놓고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건 물건 번호 2번에 대한 등기사항 요약표입니다. 이 내용도 같습니다. 하나 다른 거는 압류권이 하나 없는데 그건 뭐 권리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그 압류권입니다. 그래서 요 2번 등기사항 요약표도 전혀 하자가 없다.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도 깨끗하죠. 개별 공시지가가 300만 원이 넘네. 한 3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중공업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심지 한가운데 중공업지가 있어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공업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과밀 억제 권역, 요거 하나 달랑 나와 있네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나 성장 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 이 세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 물건입니다. 인천 전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인데 송도 신도시하고 청라 신도시하고 영종 이 트리플 벨트라고 그러죠. 보통 그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세 군데는 성장 촉진 지역입니다. 성장 촉진 권역입니다. 참고상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길 초입입니다. 아까 그 위성 지도에서 봤듯이 상당히 큰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요 위치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2번 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도 같은 내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도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역시 권리 신고가 돼 있습니다. 310만 원, 뭐 전혀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임차 보증금입니다. 또 여기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요 2번 물건입니다. 여기 역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없음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 분석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 기본 내용하고 위치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뭐 등등을 얘기를 했고 대상 물건 중점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소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 권한이 없다.
지분권자가 과반 이상 된 사람만이 관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는 물론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를 하면 돼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그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명령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소수 임차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 지분권과 임차인들을 관리하고 더 잘 알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지금 나는 분석을 합니다. 또 선순위에 있던 두 임차인들은 이미 배당 신고를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은 내용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공유지분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버리면 많이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인정활동해서 낙찰을 받아봐야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버리면 그 공유자가 가져가는데 꽝이냐 이거. 이래서 이 공유자 지분 경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이거 무시하고 무식하게 덤비세요. 뭐가 왜 있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허탕친다고 생각하시고 폐찰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공유자가 반드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공유자가 알고 있는데도 어떤 사연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또 경매 법정에 와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을 못하는 사유가 많은데 뭐 미리 생각을 하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무식하게 덤벼라. 우리는 경매를 하다 보면 허탕치는 일도 많고 폐찰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시하고 무식하게 덤벼라.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깁니다. 법정지상권. 아까 매각물건 명사서에 분명히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된다면 이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용이지만 법정지상권 설령 있다고 해도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물건은. 설령 있다고 선치면 건물에 대해서 지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료를 안 주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든지 또 향후에 공물분할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분할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뭐 향후에 그런 내용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말거나지만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 지금 물건은 지적도에서 봤듯이 지금 무허가 위법 건축물입니다. 그 상당한 위치에 거의 저는 A급 위치에 위치한 토지라고 봅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입점해서 공장을 운영할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식당 등 근린 생활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허가를 못 받고 신고를 못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이런 땅을 30년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사람 토지 소유자가 있을까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그런 판단만 해도 그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나 그 건물을 빨리 때려 부수고 아니면 뭐 추인 제도가 있으니까 추인을 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만 가지고도 법정지상권은 주장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설령 있어도 소수 지분권자, 이 물건을 취득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그렇게 무서워하실 거 없고 떨릴 거 없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무시하고 무식하게 넘기면 되고 임차인 관리행위 안 합니다. 과반 지분권자가 관리행위에서 거기서 월세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면 소수 지분권자한테 수익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 안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걸리고 등등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 내용이라 이런 대상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중점 분석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데 지난 얼마 안 됐죠. 2021년 10월 달에 거래된 내용이 이제 자료가 공지가 됐는데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입지 조건이 썩 안 좋은 뭐 위치로 보입니다. 평당 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48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500만 원. 이거는 뭐 7월 달이 작년 7월 달이니까 뭐 입지 조건이 400만 대는 상당히 지금 낮은 금액으로 위치가 저 안쪽으로 뭐 도로 사정이 안 좋던데 워낙 그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입지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지역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실거래가가 거래됐다는 자료가 지금 공지가 돼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했느냐? 감정 평가를 보니까 해당 물건, 1번 물건, 우선 가격 수준을 감정사들은 중공업 지역에 평방미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평방미터당 150만 원이면 거의 500만 원 돈 가까이 됩니다. 평방미터당 200만 원이면 66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가격을 500만 원 수준에서 600만 원까지. 부동산 가격은 위치 가격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죠. 한 발짝만 차이 나도 가격이 100만 원, 뭐 150만 원, 50만 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위치, 도로 조건 및 접근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을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얼마에 평가를 했냐면 자꾸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대상 물건 입지 조건 상당히 좋습니다. 536만 원에 평가를 했으며 평당 1번 물건을 2번 물건 노란 건물 621만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621만 원이면 제 판단으로는 좀 낮은 금액이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최소 650만 원 이상은 혹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요 금액은 536만 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이제 후하게 준 금액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물론 짧은 거리긴 하지만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뒷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세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한 평가는 입차를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평가를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 금액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반값 거래서 그렇지 일반 시세에 거래 가격 내지는 시세에 또는 감정 가격의 70%만 돼도 상당히 싸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에 의해서 70% 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 이렇게 싸게 사는 물건을 결코 뭐 공유지분이라서 또는 뭐 법정지상권 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공유자 매수 신청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외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물건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경매로 해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